대한민국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놀랍고 기념비적인 순간인 코스피 5000 시대가 마침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의 의미를 명쾌하게 분석해 주실 박시동 경제평론가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1989년에 처음으로 10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 2000포인트까지 무려 18년이 걸렸습니다. 2000에서 3000으로 넘어가는 데에도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며 계단식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4000에서 5000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불과 한 분기밖에 걸리지 않는 압축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 233일만에 달성한 쾌거이자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양적, 질적 변화입니다. 과거처럼 호재와 악재를 반복하며 시간을 들여 쌓아 올리던 누적적 상승 패턴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5000이라는 숫자는 이미 과거의 영역이 되었으며 우리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5000선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지하며 6000 시대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느냐입니다. 이번 상승을 이끈 첫 번째 핵심 동력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발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유동성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탄탄한 실적과 이익 성장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대표 기업들이 코스피의 상승을 확실하게 이끌며 펀더멘털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혁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뛰어난 기술과 실적을 보유하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저평가 받아왔습니다. 너희들이 물건은 잘 만들지만 주주 환원이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과 시장 개혁 조치가 시행되며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모멘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상법 3차 개정을 포함하여 4차, 5차까지 이어질 개혁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 변화와 상법 개정 움직임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책 모멘텀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단기간에 가시화될 핵심 과제는 바로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입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빠르면 이번 주나 늦어도 올해 안에는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사주와 관련하여 이미 5개 정도의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오기형 의원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업이 취득한 기존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추가로 자사주를 보유하려면 주주총회와 같은 특별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주들의 명확한 동의 없이는 기업이 자사주를 단순히 쌓아두는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 그 본질을 살펴보면 자사주는 원래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아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회사에 이익금을 투입해 산 주식이 소각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은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회사라는 대만에 갇혀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통해 이 고인물을 터뜨려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이러한 변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사주가 평소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경영권 분쟁 시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 자체는 의결권이 없지만 이를 우호 세력인 백기사에게 넘기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경영권 위협이 있을 때 자사주를 제3자에게 교환하거나 매각하여 지분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갑자기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되면 적대적 인수 합병이나 외부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호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바로 그 점 때문에 자사주 의무 소각 제도가 도입되려는 것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돈을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라는 사적인 목적에 유용해왔다는 비판입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문제의 원인인데 그것을 이유로 개혁을 막아달라는 주장은 시장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사주를 활용한 꼼수 경영을 차단하고 투명한 지배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재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큰 흐름은 바뀌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경제계가 제기하는 반대 사유 중에서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고려해 볼 만한 합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배당으로 나갈 돈이 아니라 기업의 합병이나 성장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자사주들도 있습니다. 주주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로로 형성된 자사주까지 일률적으로 강제 소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보유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부담입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승인 주기를 3년에 한 번 정도로 완화해주는 절충안은 충분히 검토할 만합니다. 본질적인 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기업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주지 않도록 세밀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번 상승장에서 외국인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시장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개인들의 뜨거운 매수세가 코스피를 5,000선까지 밀어올린 1등 공신이자 진정한 주역이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자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은 꼼수 대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시장 개혁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기업들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나 HMM 그리고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법안 통과 전부터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섰습니다. 주주 친화적인 경영이 기업의 평판을 높이고 시장의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장 친화적인 개혁이 대주주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무려 3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부자 순위에서 잠시 밀려나기도 했지만 주가 상승 덕분에 자산 가치가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하면 재산이 3배나 늘어난 셈인데 이는 전공법인 주가 상승의 힘을 보여줍니다. 기업 가치를 올리고 주주들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총수에게도 가장 큰 이득임을 증명했습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한 복잡한 꼼수보다는 회사를 잘 키워 주가를 올리는 것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공감대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며 시장을 띄우는 움직임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전체 상장 주식의 1%가 소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체 주식의 1%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만큼 즉각적인 주당 가치 상승 효과를 가져오는 강력한 호재입니다. 한편 어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경제와 증시에 관한 의미 있는 청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스타트업 육성, 안전 기반, 문화주도, 평화 기반이라는 5대 성장 패러다임이 발표되었습니다. 침체된 벤처 생태계를 되살리고 K컬처를 산업화하며 안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특히 환율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1,400원대 안정을 언급한 것은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주었습니다. 보통 실무자선에서 나오는 구두 개입보다 훨씬 강력한 대통령의 발언 덕분에 환율이 즉시 진정세를 보였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용수와 전력 공급 문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인 지배 구조와 안보 리스크만 걷어내면 5,000시대 안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5,000을 넘어 6,000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마지막 퍼즐은 바로 수급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잠재적 대형 호재는 현재 방치되다시피 한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입니다. 낮은 수익률에 머물러 있는 퇴직연금을 자본시장으로 유입시켜 국민 노후와 증시 부양을 동시에 잡겠다는 보관입니다. 대통령도 이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거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물꼬가 될 수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수 있는 이 수급 이슈는 증시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일 기폭제입니다. 박시동 평론가님께서는 그동안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자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5,000포인트 고지를 밟은 만큼 성공적인 안착을 넘어 더 높은 곳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 기업의 혁신,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뢰가 삼위일체가 되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3차 상법 개정을 비롯한 남은 과제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공정한 시장 경제가 확립되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코스피 5000 시대의 의미와 향후 전망까지 명쾌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즐기시며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응원합니다. 이상으로 특집 방송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박시동 평론가님,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